비 내리는 오후 작은 분식집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젖은 우산 끝에서 빗방울이 바닥을 두드릴 때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자리에 앉는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될 거란 걸.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은아, 오늘도 파이팅! 미소 반점 오픈합니다. 문 앞에 걸린 작은 간판에 불이 들어오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세져서 나중엔 후두둑 쏟아지는 소리로 바뀌었죠. 저는 가게 안에서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봤어요.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뚝 끊기거든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일찍 닫을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돌아보며 밝게 웃었죠.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봤어요. 검은색 낡은 점퍼를 입으신 할아버지. 흰 머리는 빗물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손에 든 우산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마치 뭔가를 관찰하는 듯한 그런 느낌? 앉으세요. 우산은 여기 두시고요. 저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우산꽂이를 가리켰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구석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메뉴판을 보시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메뉴판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떡볶이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어요. 근데 왜인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오랜만인 사람처럼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풀고 설탕을 넣고 익숙한 동작이에요. 100번도 넘게 해본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계셨어요. 벽에 붙은 메뉴판, 제가 직접 쓴 손글씨 문구들,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 마치 모든 걸 기억하려는 것처럼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보시지? 약간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떡볶이에 집중했어요. 떡이 말랑말랑해지고 국물이 걸쭉해지면 어묵과 양배추를 넣고 한 번 더 끓이는 거.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 두르면 완성이죠. 여기요, 떡볶이 나왔습니다. 접시를 들고 가서 할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떡볶이. 저는 항상 이 순간이 좋아요. 손님이 음식을 보고 좋아하는 그 표정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떡 하나를 집어서 드셨어요. 씹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왜인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 별로신가? 너무 매운가? 근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무표정하셨는데 점점 뭔가 그리운 듯한? 아니면 편안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맛있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죠.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할아버지 쪽을 힐끔힐끔 봤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천천히 드셨어요.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음미하시면서요.
보통 손님들은 빨리 먹고 가시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마치 시간을 들여서 맛보는 것처럼요. 그렇게 15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다 드시고 나서 냅킨으로 입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카운터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계산이요. 얼마죠? 4,500원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이시기 시작하시더니 표정이 굳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근데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진짜로 깜빡하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정말 미안해 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집에 두고 왔나 봐요. 지금 다녀올 수도 없고. 할아버지는 정말 난처해 하셨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다시 나가셨다가 오시기엔 너무 멀어 보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돈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니에요. 4,500원이면 제가 1시간 동안 버는 돈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그냥 그럴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에 오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걸로 할게요. 뭐라고요?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비도 오는데 다시 나가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냥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아니면 안 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묘했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뭔가 흔들리는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저도 가끔 지갑 안 가져올 때 있거든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 저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비 조심하시고요. 할아버지는 우산을 챙겨서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다시 가게는 조용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로 가서 테이블을 닦았어요. 접시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물컵도 말끔히 비워져 있었어요. 좋은 분이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지갑을 깜빡하신 평범한 손님.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제 가게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의 눈빛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만약 그때 알았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침대에 누웠죠. 핸드폰을 보니까 남자친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하은아, 오늘 어땠어? 피곤하지? 지후 오빠, 제 남자친구예요. 저랑은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저는 분식집 사장이고 오빠는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빠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제 꿈을 응원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응, 오늘도 잘 버텼어. 오빠는? 나도 잘 지냈어. 주말에 보자. 보고 싶다. 나도.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오후 2시쯤 됐을 때였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쓰신 그릇들을 물에 담가 놓고 기름때를 닦아내고 매일 하는 일이지만 손이 트고 거칠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딸랑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돌아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지난번 그 할아버지셨어요. 지갑을 안 가져오셔서 제가 공짜로 대접해드렸던 그분. 이번엔 깔끔한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지난번보다 훨씬 단정해 보이셨어요. 기억하시네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미소가 왜인지 묘했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 당연히 기억하죠. 앉으세요. 저는 반갑게 의자를 권했어요. 할아버지는 지난번과 똑같은 구석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난번 떡볶이 값 갚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셨어요. 저는 손을 내저었죠. 아, 괜찮아요. 그냥 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빚은 갚아야죠.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돈을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사실 거절하는 게 더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같은 거요. 떡볶이. 알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지난번처럼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계셨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제가 손글씨로 쓴 메뉴판, 심지어 천장까지요. 뭘 그렇게 보시는 거지? 약간 신경 쓰였지만 저는 요리에 집중했어요. 떡이 말랑해지고 국물이 졸아들면서 윤기가 나기 시작했죠. 떡볶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접시를 놓으면서 저는 물 한 잔도 함께 가져다 드렸어요.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드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그 시선이 뭔가 무거웠어요. 관찰하는 듯한, 측정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네. 1년 조금 넘었어요. 혼자서요? 네, 혼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물으시는지 궁금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니까요. 힘들어도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떡볶이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카운터로 돌아가서 다음 장사 준비를 했어요.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어묵을 씻고 그러면서도 자꾸 할아버지 쪽이 신경 쓰였어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사장님,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혹시 이 가게 팔 생각 없으십니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팔다뇨? 여기 자리가 좋더군요.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값에 사고 싶은데요.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전혀 생각 없어요. 이 가게는 제 꿈이거든요. 꿈이라. 할아버지는 중얼거리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투자는 어떻습니까? 가게를 확장하거나 체인점을 내거나.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물었어요. 저 같은 작은 가게에 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죠. 그냥 좋은 가게라서요. 음식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고 이런 곳이 잘 됐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상했어요. 감사한데요. 근데 전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크게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게 좋거든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 대단하시네요. 네. 요즘 사람들은 다 돈을 줬는데 사장님은 다르시네요.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떡볶이를 다 드시고 계산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나가시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올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상한 할아버지시네. 근데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후 오빠였어요. 하은아, 저녁에 시간 돼? 응, 왜?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부모님이 너 보고 싶어 하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후 오빠 부모님.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거든요. 오빠가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바빠서 계속 미뤄왔었어요. 정말? 근데 갑자기, 응, 아버지가 오늘 시간 되신대. 괜찮지? 응. 근데 나 뭐 입고 가지? 선물은 뭐 사가지? 저는 벌써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아무거나 편한 거 입고 와. 선물도 필요 없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그래도, 하은아,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너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오빠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몇 시에 가면 돼? 7시. 내가 가게로 데리러 갈게.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긴장됐어요. 지후 오빠는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처럼 분식집 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른 분들이시죠. 잘할 수 있겠지? 괜찮겠지?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근데 왜인지 불안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오빠가 가게로 데리러 왔어요. 저는 제일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최대한 정갈하게 꾸몄어요. 와, 예쁘다. 우리 하은이.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괜찮아? 완벽해. 가자. 오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높은 빌딩들이 나타나고 넓은 도로가 펼쳐지고 마침내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여기야. 오빠가 차를 세웠어요. 제 눈앞에는 큰 대문이 있는 2층 집이 보였어요. 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집에서 살고 계셨구나. 오빠는 제 손을 잡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왔니?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단정한 옷을 입으신 중년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오빠 어머니였어요. 어서 와요. 하은 씨죠? 네, 안녕하세요. 윤하은입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우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착한지. 과찬이세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오빠가 물었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나가셨어. 곧 오실 거야. 일단 안으로 들어와.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소파도 크고, TV도 크고, 모든 게 제가 사는 세계랑 달랐어요.
나 여기서 괜찮을까?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딸깍.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낮고 중후한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셨네. 하은 씨, 인사드려. 오빠가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현관 쪽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현관에 서 계신 분은 바로 그 할아버지였어요. 제 가게에 왔던 떡볶이를 드시고 가신, 지갑을 안 가져오셔서 제가 공짜로 대접해드렸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아니, 지후 오빠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놀라움은 없었어요. 당황함도 없었어요.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누군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모든 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은 씨, 우리 만났었나 봐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물으셨어요. 아, 네. 그게,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우연히 하은 씨 가게에 들렀었습니다. 그래요? 세상 참 좁네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웃으셨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 저는 아버지의 눈을 봤어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악몽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친절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지후 오빠는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날카롭고 차갑고 관찰하는 듯한 그 시선. 하은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식사를 하시면서 가끔 저를 보실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은아, 괜찮아?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근데 오빠 아버지가 내 가게에 오신 거 알고 있었어? 뭐, 아버지가 내 가게에 갔다고? 오빠는 진짜 놀란 표정이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몰랐던 것 같았어요. 응, 2번이나 오셨어. 근데 나한테 자기가 누군지 말 안 하시고. 그게 무슨, 오빠도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은아,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혹시 오해한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해. 나 시험하신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그분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볼게. 걱정하지 마. 오빠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이미 불안했어요. 다음 날 월요일,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이 오셔야 하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었나? 저는 달력을 확인했지만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손님이 없었어요. 한두 명 지나가시다가 제 가게를 보시고는 고개를 돌리고 가시더라고요. 뭐지? 왜 이러지? 오후가 됐어요. 여전히 손님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단골 손님이신 김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
오늘 안 오세요? 많이 기다렸는데. 하은아. 아주머니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너 혹시 재벌집 아들이랑 사귄다며?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그게 무슨, 동네에 소문났어. 너 돈 때문에 재벌집 도련님한테 접근했다고. 그래서 분식집 하면서 순진한 척 한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거 아닌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안 믿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미안하지만 당분간 가게 못 갈 것 같아.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온 사람은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어요. 혹시 윤하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천하그룹 홍보실장 유미라라고 합니다. 여자분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눈이 커졌어요. 천하그룹? 그게 지후 오빠 아버지 회사 아니었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잠깐 앉아서 얘기할까요? 유미라 씨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하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장님께서 보내셨어요. 회장님이요? 네. 한도연 회장님. 지후 도련님 아버님이시죠.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회장님께서 하은 씨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검증하고 싶어 하세요. 검증이요? 네. 하은 씨가 정말로 지후 도련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유미라 씨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하은 씨를 도와드리려고요. 도와준다고요? 네. 만약 하은 씨가 정말 진심이라면 회장님을 설득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유미라 씨가 말을 끊었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더 다치기 전에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지후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근데 회장님은 확인을 원하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래서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유미라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건 계약서예요. 지후 도련님과 헤어지시면 5천만 원을 드리겠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하은 씨가 만약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계약서를 거절하시겠죠. 그럼 회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오늘 손님이 없으셨죠? 유미라 씨의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것도 당신이 한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 났을 뿐이죠. 하은 씨가 재벌 도련님한테 접근했다는 소문이요. 당신이 퍼뜨린 거잖아요. 증거가 있나요? 유미라 씨는 냉정하게 웃었어요. 하은 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회장님은 아드님을 정말 아끼세요. 그래서 아드님 주변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시죠. 만약 하은 씨가 버티신다면. 유미라 씨가 일어섰어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그만두는 게 하은 씨한테도 좋을 거예요. 유미라 씨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어요. 저는 그 계약서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5천만 원. 솔직히 거금이었어요. 제가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야? 이게 시험이라고? 저는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우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오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아버지 회사에서 사람이 왔어. 나한테 돈 줄 테니까 오빠랑 헤어지래. 뭐? 오빠가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장 아버지한테. 오빠 잠깐만.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생각 좀 할 시간을 줘. 하은아, 미안해. 내일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봤어요. 5천만 원. 그 돈이면 제 가게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정말 오빠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 오빠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똑같이 사랑했을까요? 만약 오빠가 가난했다면? 아니야. 나는 오빠를 사랑해. 돈 때문이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근데 유미라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날 화요일, 가게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낙서가 돼 있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년, 재벌 노리는 사기꾼,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왜 이래야 하는 거야?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뿐인데.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아가씨. 돌아보니 택배 아저씨였어요. 항상 제 가게 앞으로 택배를 배달해 주시는 정민수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정민수 아저씨가 낙서를 보며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침에 와보니까 이미. 이건 너무하네요. 신고하셔야죠.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저는 힘없이 웃었어요. 정민수 아저씨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힘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그 말이 왜인지 위로가 됐어요. 저는 일어나서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빨간 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이 아프도록 문질러도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 주는 더 끔찍했어요. 수요일 아침 가게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빈 병들, 심지어 담배꽁초까지. 누가 일부러 버린 게 분명했어요. 저는 비닐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치웠어요.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그 여자 아니야? 재벌 도련님한테 붙은. 쯧쯧, 겉만 멀쩡하지.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청소만 했죠. 그때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민수 아저씨가 나타나셨어요. 택배차에서 내리시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쓰레기 봉투를 들어주셨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요. 누가 이런 짓을. 정민수 아저씨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 잘 모르지만요. 아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1년 넘게 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감사해요, 아저씨. 천만에요. 힘내세요. 정민수 아저씨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택배 배달을 하러 가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은 여전히 없었고 가게는 텅 비어 있었죠.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을 봤어요. 길 건너편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큰 선글라스를 쓴 여자. 그리고 그 여자는 제 가게를 찍고 있었어요. 뭐야? 저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여자는 재빨리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어요. 그날 저녁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가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재벌 노리는 사기꾼의 가게. 사진에는 제 가게가 찍혀 있었고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렇게 작은 가게 하면서 재벌집 아들 꼬셨대요.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거 키읔키읔. 순진한 척 연기 오지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없었죠. 그냥 전원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다음 날 목요일, 정민수 아저씨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신 채로요. 아가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저씨를 가게 안으로 모셨어요. 어제요.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거요? 네. 제가 오후에 이 근처로 택배 배달 왔었거든요. 그때 여자 한 명이 아가씨 가게를 몰래 찍고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장 입은 여자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너무 빨리 사라져서 정민수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이건 명백히 불법이잖아요.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거.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영상에는 선글라스 낀 여자가 제 가게를 촬영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차로 가는 장면도 있었는데 저 차, 고급 외제차였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잠깐 보인 얼굴, 유미라 씨였어요. 이 사람 아세요? 정민수 아저씨가 물었어요. 네, 천하그룹 홍보실장이에요. 천하그룹? 그 큰 회사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수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이건 조직적으로 하는 거네요. 개인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가씨,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신고해야 해요. 근데 상대가 천하그룹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증거가 있잖아요. 이 영상이요. 정민수 아저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저 혼자서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어디 보낼 수는 있어요. 언론이든 어디든. 아저씨,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람 좋아한 것뿐인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해요? 정민수 아저씨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대학생이에요. 만약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저씨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 영상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민수 아저씨가 가신 후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로 지우 오빠를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평범한 사람이 재벌집 아들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지우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나야. 오빠,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뭐가? 무슨 일인데? 오빠 아버지 회사에서 날 괴롭혀. 가게 앞에 쓰레기 버리고 인터넷에 악플 달고
몰래 촬영까지 해. 뭐?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몰랐어. 진짜로. 오빠도 모르는 일이야. 유미라라는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 같아. 유미라? 우리 회사 홍보실장? 응.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은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오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막았어야 했는데.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회사 가서 아버지한테 따지고 유미라한테도 직접 말할게. 이건 너무 심해. 오빠, 하은아, 조금만 참아. 내가 꼭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오빠가 내 편이라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정민수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이렇게 일찍? 네. 아가씨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아저씨는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USB예요. 제가 찍은 영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즘 일어난 일들도 제가 날짜별로 정리해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USB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손글씨로 쓴 메모까지. 아저씨, 필요할 때 쓰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제가 말했잖아요. 딸이 있다고. 그리고 사실은요. 정민수 아저씨가 잠깐 망설이셨어요. 저도 옛날에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제가 가난하다고 아내 집안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심지어 돈까지 주면서 헤어지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헤어졌죠.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저씨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진심은 통해요. 시간이 걸려도 힘들어도 결국엔 통한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가씨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이 증거만큼은 확실하니까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깊게 인사했어요. 정민수 아저씨가 가신 후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유미라 씨가 제 가게를 촬영하는 장면, 차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해.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싸울 거예요. 그날 오후 지후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하은아, 아버지랑 큰 싸움했어. 유미라는 당분간 정직 처리됐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문자를 보며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건가?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거든요. 토요일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윤하은 씨죠? 저는 천하그룹 법무팀입니다.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드디어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한도현 회장님과 지후 오빠 아버지와 저를 시험하는 그분과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어요. 제가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민수 아저씨가 준 USB를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야. 끝까지 해보자.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진심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 믿음 하나로 버틸 거라고. 일요일 아침 오전 9시 저는 제일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낮은 구두.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화장도 최대한 단정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에 앞치마 두른 분식집 사장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 같았어요. 할 수 있어. 나는 떳떳해.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가방 안에는 정민수 아저씨가 준 USB가 들어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천하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면서 반짝이고 있었죠. 와, 저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이 건물 어딘가에 지우 오빠가 일하고 있고 오빠 아버지도 계시는 거예요. 로비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제 구두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말했어요. 저, 윤하은이라고 하는데요. 회장님께서 부르셔서, 아,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0층으로 올라가시면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안내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버튼을 누르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빠르게 바뀌면서 30층에 도착했죠. 문이 열렸어요. 눈앞에는 넓은 복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양쪽에는 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윤하은 씨시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회장님 비서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김 실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 실장이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오시더니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테이블 끝에 한도연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할아버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회장님다운 위엄이 느껴졌어요. 앉으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 맞은편 자리였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은 저를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관찰하는 듯한, 측정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윤하은 씨. 네. 제가 왜 당신을 부었는지 알겠죠? 네, 알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 지후와의 관계 때문이시죠?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신은 제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네,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이라. 회장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세상에 진심만큼 확인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특히 돈이 걸려 있을 때는요. 저는 오빠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들 말하죠. 회장님이 서류 하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보니까 지난번에 유미라 씨가 보여줬던 그 계약서였어요. 5천만 원. 제 아들과 헤어지시면 드리겠다는 계약서입니다. 유미라 실장이 이미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거절하셨다고요? 당연히 거절했죠. 전 오빠를 돈으로 팔 수 없어요. 5천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장님의 질문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1억이든 10억이든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요. 좋은 대답입니다. 회장님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서류를 보니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이 근처 상가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당신 가게로 쓰시고 2층과 3층은 임대를 주시면 됩니다. 시세로 약 20억 정도 되는 건물이죠. 20억? 저는 눈이 커졌어요. 당신 가게를 보니 장사는 잘하시더군요. 근데 공간이 좁아요. 이 건물로 이전하시면 훨씬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로도 매달 5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회장님은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시면 이 건물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닙니까?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20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건물을 사준다고? 잠깐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랑 오빠 결혼하면 건물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유미라 씨는 저한테 헤어지라고 했어요? 회장님은 제 시험한다면서요? 회장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유미라 실장은 제 의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이해했다고요? 저는 당신을 시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괴롭히라고 한 적은 없어요. 유미라 실장이 과하게 나간 거죠. 그래서 유미라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정직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해임될 겁니다. 회장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가게 앞에 쓰레기 버리고 인터넷에 악플 다는 것까지 지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유미라 실장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다. 그럼 회장님은 뭘 원하셨어요?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제 아들 지우는 제게 소중합니다. 유일한 아들이자 후계자죠.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제 가게에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꾸밈 없는 모습을요. 회장님은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합격입니다. 네.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낯선 노인에게 당신은 웃으며 공짜로 밥을 줬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의로요. 그건 그리고 제가 가게를 팔라고 했을 때도 투자 제안을 했을 때도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꿈을 지키기 위해서요. 회장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제 아들과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이 건물은 결혼 축하 선물입니다. 당신이 제 며느리가 된다면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큰데요. 제 아들 지우가 물려받을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20억짜리 건물,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조건. 근데, 회장님, 저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죠? 저는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이 건물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으면 제가 정말로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이 건물 때문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양할게요. 저는 그냥 제 작은 가게에서 오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감동? 당신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군요. 그냥 평범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요.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나중에 결혼 축하 선물로 다시 드리죠. 당신이 원할 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유미라 실장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닙니다. 제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유나은 씨, 네, 제 며느리로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이 긴 시험이 끝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의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지후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아, 오빠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인정해 주셨어. 정말? 응. 저는 오빠 품에 안겨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어요. 고생했어, 하은아. 정말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제대로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빠도 울먹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폭발은 이제부터라는 걸. 그날 저녁 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였죠. 회장님의 인정을 받았고 오빠와의 관계도 공식적으로 허락받았고 이제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유나은 씨죠?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네, 시사 프로그램이요? 네, 취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천하그룹 홍보실장 유미라 씨 아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아요. 그분이 유나은 씨를 괴롭혔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불법 촬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등.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게,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영상 증거와 함께요. 영상 증거. 그때 떠올랐어요. 정민수 아저씨가 찍은 영상. 혹시 제보자가 누구예요? 정민수 씨라고 택배 기사분이신데요. 아시나요? 네, 알아요. 정민수 아저씨가 언론에 제보한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유나은 씨, 이건 공익적인 사안이에요. 대기업의 갑질과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거죠. 인터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인터뷰를 해야 할까? 이미 회장님이 사과하셨는데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지후 오빠였어요. 하은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유미라가 기자회견 연다고 해. 기자회견? 응. 자기가 부당하게 해임당했다고 회사를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유미라가 완전히 돌았어. 자기는 회장님 명령을 따른 것뿐이라고 하은 씨를 시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짓말이잖아. 나도 알아. 근데 유미라는 증거가 있다고 해. 회장님이 보낸 이메일이랑 문자 기록이랑. 그런 게 있을 리가.
조작일 수도 있어. 근데 언론이 벌써 난리야. 천하그룹 회장, 예비 며느리 괴롭혀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고 있어. 저는 주저앉았어요. 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날 월요일 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천하그룹 회장, 아들 여자친구 신상털이 논란. 재벌 갑질의 민낯. 평범한 분식집 사장 괴롭힌 천하그룹. 유미라 전 홍보실장, 회장 지시 따른 것 주장.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기사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역시 재벌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네. 저 여자 불쌍하다. 사랑했을 뿐인데. 천하그룹 불매운동 해야 됨.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틀어박혔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유나은 씨, 잠깐만 인터뷰해 주세요. 천하그룹에서 협박받은 게 사실입니까? 한도연 회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커튼을 치고 핸드폰도 꺼버렸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하은 씨, 저예요. 정민수요. 정민수 아저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아저씨, 미안해요. 제가 언론에 제보했어요. 알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정민수 아저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은 씨가 혼자 참고만 있는 게 안타까웠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유미라가 반격할 줄은. 아저씨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하은 씨, 진실을 말씀하세요. 인터뷰하세요. 그래야 오해가 풀려요. 생각해 볼게요. 아저씨가 가신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 유미라 씨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도연 회장님의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유나은 씨를 검증하라고,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유미라 씨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회사를 위해 충성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저만 나쁜 사람 만들고 해임시켰어요. 이건 부당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정말로 화가 났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다니.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후 오빠였어요. 하은아,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오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하은아,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회장님 명령 따른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도 알아. 아버지도 엄청 화나셨어. 법적 대응 준비하고 계셔. 법적 대응? 그럼 언제 끝나? 몇 달? 몇 년? 저는 소리쳤어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가게도 못 열고. 하은아, 진정해. 진정이 돼?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저는 울먹였어요. 오빠 미안하지만 나 혼자 있고 싶어. 하은아, 그러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난 뭘 잘못했어? 다음 날 화요일,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MBC PD한테 전화했어요. 인터뷰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제 가능하세요? 오늘 당장이요. 그날 오후 방송국으로 갔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카메라와 조명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PD가 다가왔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유나은 씨, 유미라 전 실장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한도연 회장이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직접 회장님을 만났거든요. 회장님은 저를 시험하긴 하셨지만 괴롭히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유미라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네. 유미라 씨는 회장님 지시를 과하게 해석했어요. 아니, 자기 판단으로 저를 괴롭힌 거예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가게 앞에 쓰레기 버리고 인터넷에 악플 달고 몰래 촬영한 건 전부 유미라 씨가 한 거예요. 증거도 있어요. 증거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유미라 씨가 제 가게를 몰래 촬영하는 영상이 들어 있어요. 날짜와 시간, 차 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PD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유미라 씨,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거리로 삼았어요. 당신은 회장님 명령을 따른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저는 카메라를 통해 회장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회장님도 잘못하신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셨잖아요. 돈으로, 권력으로, 신분으로.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나요? 눈물이 났어요. 전 그냥 오빠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가난하다고, 평범하다고, 재벌집 며느리 될 자격이 없는 건가요? 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진심은 시험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 마음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어요. 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유미라 씨,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회장님, 저는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회장님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몸이 후들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은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인터뷰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유나은 씨 말이 맞는 것 같음. 유미라 거짓말 들통났네 키읔키읔. 저 여자 진짜 용기 있다. 천하그룹 회장도 반성해야 됨.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천하그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도연 회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여신 거예요. 목요일 오전 10시.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천하그룹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커다란 회의실이 보였어요.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그리고 단상 위에 한도연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 잘못된 판단으로 한 분이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유나은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어요. 유미라 전 홍보실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유나은 씨를 시험하긴 했지만 괴롭히라고 지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유미라 전 실장이 제 의도를 잘못 해석했고 독단적으로 과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회사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 역시 잘못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말을 이으셨어요. 사람의 진심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려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하은 씨는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심은 시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럼 아드님과 윤하은 씨의 결혼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윤하은 씨를 제 며느리로 환영합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끝난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후 오빠가 서 있었어요. 하은아, 오빠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봤어? 아버지 기자회견? 응, 봤어.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어요. 유미라 전 홍보실장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정민수 씨 제공 영상 결정적 증거로 채택. 저는 바로 정민수 아저씨한테 전화했어요. 아저씨, 뉴스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다행이네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 영상 없었으면. 아닙니다. 하은 씨가 용기 내서 인터뷰하셨잖아요. 그게 더 큰 힘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요? 하은 씨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금요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가게 앞에 꽃다발이 수십 개나 놓여 있었거든요.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은 이깁니다. 같은 메시지 카드들이 달려 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그때 단골 김아주머니가 오셨어요. 하은아, 아주머니, 미안해, 애야. 내가 소문 듣고 너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이해해요. 아니야. 내가 너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뉴스 보고 정말 마음 아팠어. 이제 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날 하루 단골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사과하는 분들도 계셨고 응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웃으며 떡볶이를 끓였어요. 이게 내 자리야. 여기가 내 꿈이야. 일주일 후 천하그룹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도연 회장님이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당당하게 본사로 갔어요. 30층 회의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윤하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먼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네요.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제게 화를 낼 법도 한데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시다니. 화내면 뭐가 달라져요? 이미 끝난 일인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날 시험한 마음도 이해해요. 소중한 아들 걱정되셨던 거잖아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둬서 제가 복받은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오늘 드릴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정민수 씨요. 그분을 천하그룹 사회 공헌팀 고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정의감 있는 분이더군요. 그런 분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당신만 괜찮다면요. 물론이죠. 아저씨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기뻐서 손뼉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 더. 회장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유미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개인을 괴롭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당신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니까요. 회장님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정민수 아저씨였어요. 하은 씨, 아저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요. 고문 제의를 받았어요. 축하드려요. 다 하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용기 내주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진실은 이긴 거예요. 정의는 바로 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벽에 새로운 문구를 걸었어요. 정민수 아저씨가 예전에 해주신 말이었어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 문구를 보며 저는 웃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 달 후,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저와 지후 오빠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저희는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호텔이나 예식장이 아니라 제 가게 앞 골목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하은아, 정말 여기서 할 거야?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여기가 우리 시작이었잖아. 회장님도 여기서 날 처음 봤고, 그래도 이렇게 작은 곳에서, 작아서 더 좋아.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식 당일, 가게 앞 골목에 빨간 천막을 쳤어요. 테이블을 놓고 꽃으로 장식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제가 직접 잔치국수를 끓였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오빠 회사 동료들, 그리고 회장님과 어머니도 오셨어요. 하은아, 예쁘다. 친구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심플한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편한 드레스였어요. 식은 간단했어요. 주례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 둘이 서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지후야, 나 유나은은 너를 평생 사랑할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할게. 하은아, 나 한지우는 너를 평생 지킬게. 내 꿈을 응원하고 내 곁에 있을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도 들렸어요. 식이 끝나고 저는 직접 끓인 잔치국수를 나눠드렸어요. 하은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맛있겠다. 당연하죠. 제 특기잖아요. 저는 웃으며 국수를 퍼주었어요. 한도연 회장님도 국수를 받아 드셨어요. 회장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국수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이 맛. 처음 당신 가게에서 떡볶이 먹을 때 느낀 그 따뜻함이네요. 그때 기억하세요? 물론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당신은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돈보다 진심이, 권력보다 양심이 더 무겁다는 것을요. 저는 회장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며느리. 회장님이 처음으로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셨어요. 그 순간 회장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잔치가 한창일 때 정민수 아저씨가 오셨어요. 하은 씨, 축하해요. 아저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죠. 내가 빠질 수 없죠. 아저씨는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축의금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정직은 배신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저씨,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하은 씨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저는 아저씨를 꽉 안았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 여기 못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은 씨가 강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가게 벽에 그 액자를 걸었어요. 정직은 배신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빠가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하은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저는 오빠를 보며 웃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골목에는 따뜻한 노을빛이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저와 오빠는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우리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지? 당연하지. 내 꿈이잖아. 고마워. 내가 고맙지.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악몽 같았지만 결국 좋은 결말을 맺었어요. 유미라 씨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다시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됐어요. 회장님은 진심으로 회개하셨고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정민수 아저씨는 새로운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 모든 게 진심으로 살아온 덕분이었어요. 거짓 없이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걸 배웠어요. 카메라가 멀어지듯 저는 가게를 바라봤어요. 작지만 따뜻한 제 꿈.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오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